혼돈의 부동산 시장 소액 투자 비법 4선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소액으로 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주택시장을 보면 우리가 불과 한 얼마 안 됐죠.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도심 쪽에 뭐 아파트 갭 투자라든가 뭐 5천 투자, 1억 투자 이렇게 좀 소액으로 투자해서 좀 이제 차익을 좀 이제 볼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3, 4년 동안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좀 이제 소액 투자할 때가 사실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소액 투자를 하셔야 되나, 예, 소액 투자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예, 혼돈의 부동산 시장, 예, 소액 투자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소액 투자 비법 네 가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첫 번째가요, 예, 첫 번째가 요 그래프 우리 시청자님들 몇 번 보셨죠? 예, 자, 첫 번째가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선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선점하라.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요 그래프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연도별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인데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는요, 이 서울 같은 대도시일수록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울 같은 대도시일수록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작년 통계치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비중이 약 79%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용할 토지가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요 지금 이제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수요가 한 4만 가구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2019년, 2020년 올해까지가 요 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됐죠. 예, 진행이 되면서 입주 물량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자,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감소한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자, 입주 물량 감소 요인. 첫 번째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대도시일수록 신규 아파트 공급 비중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이라던가 지금 재건축을 규제를 하잖아요. 그죠?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지금 서울 도심 쪽을 보면 지금 뉴타운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흑성 뉴타운이니 뭐 한강 이남 쪽에는 신길 뉴타운, 흑성 뉴타운, 뭐 노량진 뉴타운,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이북 쪽에, 그러니까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는 뭐 한남 뉴타운을 필두로 해서 여러 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 같은 대규모의 주거벨트로 개발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재개발 사업도요, 이렇게 대규모의 주거벨트를 공급을 해주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많았죠. 자, 그런데 이 재개발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면서 지금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에 대한 3대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그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런 그 재건축에 대한 3대 규제와 더불어서 지금 재건축을 규제를 하니까 당연히 신규 아파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입주 물량에 대한 감소 요인이 첫 번째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정책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그 3개월 정도 지금 늦춰졌는데, 이 정책적인 요인,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조합사업으로 가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정법 사업,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도정법 사업으로 인한 자연적인 물량 감소. 말이 조금 어렵죠.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재건축을 볼게요. 이 재건축을 보면, 자, 강남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강남 재건축들이 대부분이 지금 저층 재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예, 저층 재건축이 대부분입니다. 예, 최근에 했던 재건축들도 뭐 개포주공이니, 고덕주공이니, 가락시형이니, 뭐 반포주공이니 다 5층짜리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즉 지금 이제 재건축도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5층짜리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 갈 수 있는 재건축들은 지금 말 나오는 것들이 잘 많이 들으셨던 음마, 잠실주공 5단지, 뭐 아시아 선주촌, 올림픽 선주촌, 뭐 이런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다 중층이라는 거죠. 예, 뭐 이제 목동 신시가지도 물론이죠. 그러니까는 자, 즉 저층에서 중층 재건축 시대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시 하더라도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먼저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향후에 도정법 사업이 활성화가 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입주 물량 이제 감소 요인을 제가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최근에 이렇게 재건축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재개발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지역일수록 대도시일수록 이런 그 도정법 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언제까지 규제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재개발 재건축 외에 대안이 있냐 이거죠.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죠. 일단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잘 찾아보시면 서울 도심권에서도 뭐 소액으로 5, 6천 투자 아니면 뭐 한강변 라인이라던가 용산 같은 경우에도 1, 2억대 투자가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좀 선점해서 투자하는 좀 방법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죠. 예, 대장주 옆에 투자하라. 자,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주택가격 상승으로 해서 지금 투자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예, 투자 금액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하시냐면 자기 자금에 맞춰서 지역을 하향천이 하시는 겁니다. 자금에 맞춰서. 자, 그러니까 자금에 맞춰서 지역을 좀 더 안 좋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차익을 크게 못 내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금이 적더라도요, 대장주 옆에 들어가야죠. 대장주 옆에. 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지역은 A라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예, 신규 아파트 가격이 10억입니다. 근데 다른 B라는 지역은 신규 아파트 가격이 30억이에요. 자, 여기는 투자 금액이 2억이고 여기는 투자 금액이 뭐 4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투자 금액이 좀 높죠? 예. 투자 금액이 B라는 지역이 좀 더 높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A나 B 지역의 사업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즉, 들어가는 건축비라던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는 사업비, 비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비용은 똑같은데 아웃풋이 틀리죠. 상대적으로. 그죠? 예. 아웃풋이 틀리니까 차라리 우리가 사업비는 똑같은데 결과물이 틀리다? 당연히 우리가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B라는 지역이 힘들면 A 지역보다는 B 바로 옆에 가야죠. B 바로 옆에 가야 30억짜리 옆에 가야 20억이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기 자금에 맞춰서 지역을 하향천이 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지역을 모르거나 어떤 지역에 투자할지를 모르거나. 예, 그래서 여러분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대장주 옆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장주 옆에. 자, 그러니까는 소액이라도 대장주 인근에 투자해야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먹을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용산이나 한강변 라인 왜 투자합니까?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용산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상당한 이제 부촌이 될 거죠. 자, 부촌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용산민족공원 주변에 부촌이 된다는 거는 주변 지역도 향후에 개발이 되면 그 부촌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가격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강변 라인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주거 만족도가 높죠. 뭐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이라던가 한강변 라인 쪽에 투자를 요즘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내가 향후에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소액이라도요, 여러분 절대 자금에 맞춰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동하지 마시고 대장주 옆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액 투자 비법 두 번째, 대장주 옆에 투자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그 다음에 개발 압력과 성장기 시장을 공략을 하라. 자, 성장기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생애 주기가 있죠. 자, 처음에 태어나죠. 유아기를 거쳐서요. 그 다음에 청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장년기를 거치죠. 그 다음에 노년기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애 주기가 있죠. 이렇게.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요, 성장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럼화가 돼버리죠. 자, 이게 부동산 생애 주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생애 주기와 부동산의 생애 주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람도요, 유아기에서 청년기까지가 가장 내적인 변화나 외적인 변화가 크죠.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요, 성장기에서 성숙기까지가 가장 변화가 큰 거예요. 변화가 크다? 이게 바로 가격 곡선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가격이. 즉, 우리가 개발 압력에다가 플러스 성장기라면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자, 그래서 두 번째가 개발 압력과 성장기 시장을 공략을 하라. 왜? 자, 성장기 시장이라는 거는 자, 성장기 시장이면 그 지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거 환경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학군이라던가 이런 상권이라던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즉, 이런 주거 환경과 인문적인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그 성장하는 시장은 투자자들 유입이 많다라는 거죠. 자, 투자자들 유입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시장을 놓고 보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가수요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장기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투자자가 많다라는 거는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장기 시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이 개발 압력과 성장기 시장을 공략을 하다는 거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울 도심에서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이런 지역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지역이 뚝 떨어져서 얘 혼자만 개발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개발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요.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북 지역도 뉴타운도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떤 지역이 재개발되면 그 주변 지역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즉 개발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압력이 높은 시장 또 성장의 시장은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런 성장기 시장 주변 지역이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압력과 성장기 시장 쪽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액 투자 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요. 대체재에 투자를 하라. 대체재. 자, 최근에 이제 높아진 이게 워낙 아파트 가격이 많이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여유가 좀 적으신 분들, 기본 자금 자체가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거주하시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강남권에 거주하고 싶은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대체재로 빌라라든가 다세대 같은 이런 쪽에 실거주권 투자로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이 변하면은 내 투자에 대한 패턴도 변해야 되거든요. 시장은 지금 이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거나 내가 과거에 투자에 대한 관성 때문에 그 관성을 못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이 변하면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아파트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항상 원룸에서 아파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풀어드리면 대부분이 아파트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항상 아파트를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가구 단독주택의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도요, 더.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지가상승률이 더 높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서울 도심권에.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 왜 이런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졌냐. 첫 번째, 베이비 부머 은퇴 수요입니다. 자,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저금리죠. 저금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어떤 상담이냐면 뭐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 넣어봤자 실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경험해보는 사상 최저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봤자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베이비 부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예금이라던가 어떻게 좀 분산해서 생활비가 충당이 돼야 되는데 생활비 충당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베이비 부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가구라던가 아니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이제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파트보다는 거주는 불편해요. 거주는 불편하더라도 다달이 내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다가구라던가 상가주택 등을 많이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은퇴 수요가 지금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 요인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신축 수요가 80%입니다. 사실은.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주변 지역을 보시면 서울 도심권에 뭐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빌라 같은 거 많이 짓고 있죠.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축 수요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발생을 하냐?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최근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대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지금 다시 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요. 가장 힘들어지는 거는 사회적인 주거약자, 즉 여기서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다 손박힘이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원주민들은 떠나고요. 다 대부분이 투자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투자자로 채워지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임차인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 주택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은 높지만 노후된 주택이다 보니까 임대가가 낮잖아요. 임대가가 낮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낮은 계층이 좀 거주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멸실이 돼버려요. 예, 자, 재개발 재건축이 해버리면 어때요? 여기에 오래된 주택들이 멸실이 돼버리죠. 그럼 오래된 주택들이 멸실이 되는 것만큼 이 서민주택이 서울 도심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땅이 없죠. 자, 지금 어떤 의미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수록 서울 도심권의 서민주택이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잠실주공 5단지 있습니다. 예, 잠실주공 5단지 34평형대가 지금 한 20억 정도 가죠.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세가가 3, 4억입니다. 싸죠? 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은 높죠. 자, 그런데 노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낮죠. 자, 근데 만약에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다 헐었습니다. 즉,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진행이 돼버리면 잠실 일대에 5천 세대의 서민주택이 없어지는 거와 똑같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수록 서울 도심권의 서민주택은 급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급감을 하게 되니까 이런 서민주택, 이런 좀 싼 주택, 서민주택, 대체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체재 가격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면 서민주택이 멸실이 되면서 지금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땅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린다는 거죠. 즉, 땅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공급하기 위한 원가가 계속 올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서울 도시권 같은 경우는 신축할 수 있는 땅이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땅이 점점 희소해지는 겁니다. 신축을 위한 땅들이
점점 희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집어내셔야 돼요. 정확하게 집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예, 대체재가는 서민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는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서민들의 그러니까 상대적인 주거 약자인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주거 비용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을 하겠죠. 예, 아파트를 못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 시장이 변하면 나의 투자에 대한 패턴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거는 고집이죠. 아집이죠. 그래서 네 번째, 대체재도 우리가 소액으로 우리가 대체재 같은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 투자 비법 4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개발 압력이 높은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대장주 옆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발 압력과 성장기 시장을 공략하라. 성장하는 시장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시장이 변하면 변한 만큼 나도 변해야 된다. 대체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소액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재 투자 전략까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소액 투자 하시는데 요즘 투자 금액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 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보니까 아주 벚꽃이 벌써 이제 저희 회사 근처 벚꽃이 지금 지고 있어요, 벌써. 예. 올 봄은 진짜 언제 온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는데 좀 마음은 좀 많이 좀 따뜻해지지가 않았네요. 예. 여러분들 지금 좀 우울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약간 좀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도 우리 힘내시고요. 예. 이 또한 지나가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